미안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 몸으로 우리 아들 살리겠다고.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숙이는 큰 결심하고 병원으로 찾아가는데 내가 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네. 서윤아, 네. 준호한테는 말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윤이 준호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봄이었다. 벚꽃이 한창 피던 캠퍼스였다. 학생회관 앞 벤치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했고 축제 준비로 학교 전체가 시끄러웠다. 그날도 서윤은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다. 저기요.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불렀다. 서윤이 돌아보자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검은 후드티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딘가 난처한 얼굴. 혹시 학생증 떨어뜨리셨어요? 준호였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자신의 가방을 뒤졌다. 정말 학생증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잃어버렸으면 재발급 귀찮은데. 준호가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같은 교양 수업에서 마주쳤고 도서관에서도 자주 만났다. 준호는 말이 많았고 서윤은 잘 웃었다. 정반대 같았지만 이상하게 잘 맞았다. 그러다 어느 겨울밤, 둘은 학교 앞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처음 손을 잡았다. 우리 사귈래? 준호 말에 서윤은 한참 웃었다. 왜 웃어? 너무 갑자기라서. 싫어. 준호가 긴장한 얼굴로 묻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짧은 대답 하나로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연애는 평범했지만 따뜻했다. 둘 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호는 부모 지원을 받긴 했지만 늘 용돈이 부족했고 서윤은 생활비 대부분을 직접 벌어야 했다. 카페 알바, 편의점 야간, 과외. 서윤은 늘 바빴다. 준호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웠다.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익숙해. 그래도 좀 쉬어. 그럴 때마다 서윤은 웃었다. 나중에 잘 살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지. 그 말이 준호는 좋았다. 악착 같지만 단단한 사람 같았다.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둘은 학교 근처 작은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보증금 낮고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였다. 창문을 열면 바로 골목 담벼락이 보였고 겨울엔 보일러가 자주 멈췄다.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했다. 좁은 방 안에 둘만의 세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날 밤, 서윤은 작은 상을 펴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계란말이 하나와 김치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다. 준호는 국을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다. 와, 왜? 너 음식 왜 이렇게 잘해? 서윤이 피식 웃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시켰거든. 준호는 밥을 정신없이 먹었다. 진짜 맛있다. 그 말에 서윤은 괜히 뿌듯해졌다. 그날 이후 서윤은 늘 밥을 해줬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잔치국수. 돈 없던 대학생 커플에게 집밥은 작은 사치 같은 거였다. 준호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랑했다. 우리 서윤 음식 진짜 잘해. 친구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야, 너 결혼 잘하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준호는 웃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둘은 미래 이야기를 자주 했다. 늦은 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말했다. 나중에 돈 모으면 큰 집 가자. 응. 너는 뭐 하고 싶어?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 카페? 아니, 반찬 가게. 준호가 웃었다. 너답다.
엄마처럼 음식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에게 음식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 마음을 담는 방식이었다. 힘들어도 밥은 챙겨주는 것. 그게 그녀 엄마 명희가 평생 보여준 사랑이었다. 그래서 서윤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취업 준비 때문에 크게 지쳐 있었다. 서류 탈락만 5번째였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준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 진짜 안 되나 보다. 서윤은 말없이 라면 냄비를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계란을 풀었다. 준호는 그런 그녀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서윤아. 응? 너는 왜 맨날 내 편이야? 서윤은 피식 웃었다. 좋아하니까. 준호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그 순간 그는 진심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얼마 후 준호는 서윤을 부모에게 소개했다. 정숙은 처음 서윤을 본 순간부터 조용히 훑어봤다. 얌전한 옷차림, 수수한 가방, 공손한 말투, 겉보기엔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정숙은 은근히 물었다. 어머니는? 작게 반찬 가게 하세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이미 판단을 끝내고 있었다. 집안이 평범하네. 반면 명희는 달랐다. 처음 준호를 본 날, 그녀는 딸보다 먼저 준호 표정을 살폈다. 사람을 볼 때 눈부터 보는 습관이 있었다. 우리 서윤이 울리면 안 된다? 명희가 웃으며 말하자 준호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잘하겠습니다. 그 모습에 명희는 조용히 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행복해질 줄 알았다. 서윤 역시 믿고 있었다. 사랑만 있으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정숙은 원래부터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젊은 시절의 그녀는 아니었다. 23세 결혼해 처음 시댁으로 들어갔던 날을 그녀는 아직도 기억했다. 새벽 4시,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다. 며느리가 늦잠 자면 집안 망신이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늘 날카로웠다. 정숙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부엌으로 끌려갔다. 쌀 씻는 법부터 생선 손질까지 하루 종일 지적받았다. 손이 왜 이렇게 느려? 국간도 못 맞춰? 우리 아들은 대체 너 어디가 좋다고. 그 말들을 들으며 울었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친정에 전화라도 걸면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참아야지 어떡하니. 결혼은 원래 그런 거야. 그 시절 정숙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아들 준호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였을까? 준호가 태어난 뒤 정숙 삶은 오직 아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남편은 사업 핑계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생활비도 늘 빠듯했다. 정숙은 식당일, 마트 계산원, 반찬가게 보조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준호 학원비 하나 밀리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살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그녀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우리 준호는 고생 안 하고 살아야 해. 그 말이 정숙 입버릇이 됐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다. 그래서 처음 준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정숙은 괜히 마음이 복잡했다. 어떤 애일까? 우리 아들 잘 챙겨줄까? 그리고 아주 작은 불안도 있었다. 혹시 아들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정숙은 괜히 식탁을 몇 번이나 닦았다. 초인종이 울리자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문 앞에는 준호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화장도 진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허리를 깊게 숙이는 모습이 얌전해 보였다. 정숙은 일단 웃으며 맞이했다. 그래, 들어와. 하지만 사람을 오래 상대하며 살아온 그녀는 첫인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을 잡는 편이었다. 서윤은 조용했지만 눈빛이 단단했다. 억지로 예쁜 척하지도 않았고 과하게 애교를 부리지도 않았다. 대신 계속 주변을 살폈다. 정숙이 물컵을 들면 바로 물을 채워주고 빈 접시를 조용히 치웠다. 무엇보다 정숙 마음을 흔든 건 준호를 바라보는 눈이었다. 식사 도중 준호가 기침을 하자 서윤은 자연스럽게 물컵을 건넸다. 천천히 먹어.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순간 멈칫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꼭 젊은 시절 자기 같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챙기던 눈빛, 사람 하나만 바라보며 살던 시절의 자기 모습. 정숙은 잠시 말없이 서윤을 바라봤다. 그날 식사가 끝난 뒤였다. 준호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 정숙은 조용히 물었다. 우리 준호 어디가 좋니? 서윤은 조금 놀란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내 웃었다. 같이 있으면 편해요. 편해? 네.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 대답이 이상하게 정숙 마음을 건드렸다. 가볍게 만나는 애였다면 절대 저런 눈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에게 중얼거렸다. 애는 괜찮은 것 같아. 남편은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준호가 좋다는데 됐지 뭐. 하지만 정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괜히 서윤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의 우리 아들 진짜 아껴주는구나. 그 감정은 묘하게 안도감을 줬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준호는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서윤도 식품회사에 입사했다. 문제는 거리였다. 두 사람 회사 모두 정숙집 근처와 가까웠다. 반면 신혼집으로 알아보던 곳들은 보증금이 너무 비쌌다. 그때 먼저 말을 꺼낸 건 정숙이었다. 굳이 돈 아깝게 나가 살 필요 있니? 준호가 눈을 깜빡였다. 엄마 뜻은 방도 남는데 같이 살아. 서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다. 정숙은 괜히 덧붙였다. 출근도 편하고 돈도 모으고 좋잖아. 사실 그 말엔 다른 마음도 조금 섞여 있었다. 아들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더 보고 싶은 마음. 하지만 당시의 정숙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서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불편하시진 않을까요? 정숙은 웃으며 손살에 쳤다. 가족인데 무슨 불편. 그 말에 서윤 얼굴이 밝아졌다. 잘할게요. 정숙은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을 줄 알았다.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처음 몇 달은 실제로 그랬다. 퇴근 후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엔 장 보러 가고 서윤은 집안일도 부지런히 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준호 이 반찬 좋아하죠? 정숙은 점점 서윤 손맛에 익숙해졌다. 아침마다 차려지는 밥상, 깨끗한 집, 다정한 웃음.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집안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숙은 그 따뜻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준호가 대기업 최종 합격 전화를 받은 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늦은 저녁이었다. 좁은 원룸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준호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네, 맞습니다. 전화 받는 준호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다. 그리고 몇 초 뒤, 합격했다고요? 서윤이 설거지하다 말고 돌아봤다. 준호는 그대로 얼어 있었다. 준호야? 순간 준호 눈가가 붉어졌다. 나 붙었어. 서윤 두 눈이 커졌다. 진짜?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대기업 붙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은 그대로 준호 품에 안겼다. 축하해, 진짜 축하해.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취업 준비 1년. 수십 번의 서류 탈락과 면접 실패 끝에 처음 얻은 결과였다.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늘 같았다.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그 말을 해준 사람도 언제나 서윤이었다. 준호는 그녀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다. 고생했어. 서윤은 피식 웃었다. 내가 왜? 맨날 나 때문에 같이 힘들었잖아. 그 말에 서윤 눈가도 조금 붉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치킨 한 마리와 맥주 2캔으로 조촐하게 축하했다. 하지만 그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 행복한 저녁이었다. 준호는 들뜬 얼굴로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응. 돈 모아서 좋은 집도 가고. 응. 너 고생 안 시킬게.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뒤 정숙은 아들 합격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우리 아들이 해냈네. 그날만큼은 집안 분위기도 들떠 있었다. 정숙은 시장에서 한우까지 사왔다. 오늘은 좋은 거 먹어야지.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그녀에게 준호 성공은 자신의 인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정숙은 연신 아들 얼굴만 바라봤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 옆에서 서윤도 조용히 웃고 있었다. 정숙은 그런 서윤을 힐끗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저 애도 참 고생했겠다. 취업 준비하는 남자 옆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날만큼은 서윤에게도 유난히 다정했다. 서윤아, 너도 많이 먹어. 네, 어머님. 준호 옆에서 고생 많았지? 그 말에 서윤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 별거 아닌 한마디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서윤은 며칠째 속이 좋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피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침마다 울렁거림이 심해졌다. 결국 병원을 다녀온 날, 서윤은 한참 동안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들린 임신 확인서 때문이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떨렸다.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말했다. 할 말 있어. 왜 그래?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다. 준호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몇 초 뒤 얼굴이 굳었다. 설마. 서윤 눈가가 붉어졌다. 우리 아기 생겼어. 순간 준호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대로 웃음이 터졌다. 진짜? 그는 아이처럼 서윤을 번쩍 안아 올렸다. 와, 나 아빠 된다고? 서윤은 울면서 웃었다. 내려놔, 어지러워. 그날 밤 준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계속 배를 만져보고 인터넷으로 임산부 음식 검색하고 혼자 이름까지 고민했다. 다음날 정숙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자 집안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진짜야.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곧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아빠가 된다니. 평생 바라던 손주였다. 정숙은 그날 바로 미역이며 과일이며 한가득 사들고 왔다. 서윤아, 이제 무거운 거 들지 마. 네. 찬 거 먹으면 안 돼. 심지어 늘 무뚝뚝하던 정숙은 손수 서윤 이불까지 덮어줬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웃었다. 엄마 완전 달라졌네. 정숙은 괜히 민망한 듯 말했다. 원래 임산부는 잘 챙겨야 하는 거야.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얼마 후 양가 부모 첫 상견례 날이 다가왔다. 명희는 전날 밤부터 괜히 긴장했다. 내가 너무 촌스럽진 않겠지? 서유는 웃으며 엄마 옷깃을 정리해줬다. 엄마 예뻐. 약속 장소는 한정식 집이었다. 정숙은 처음 명희를 보자마자 예상과 다르다고 느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말투가 차분했고 분위기가 단정했다.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명희는 연신 웃으며 말했다. 우리 서윤 부족한 점 많아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도 웃었다. 아유, 무슨 말씀을. 두 사람은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졌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준호 어릴 때 엄청 울보였어요. 어머, 서윤이도 그랬는데. 양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준호는 안도한 얼굴로 속삭였다. 다행이다. 서윤도 조용히 웃었다. 그날 식사가 끝날 무렵 명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딸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숙은 선뜻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 딸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리고 몇 달 뒤 결혼식 날이 찾아왔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거울 앞에서 한참 울었다. 명희가 뒤에서 베일을 정리해주며 웃었다. 왜 울어? 그냥 행복해서? 서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하객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턱시도 차림으로 긴장한 얼굴이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신랑 입장. 박수 소리 속에서 준호가 걸어 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버질로드 끝에서 서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는 그 순간 눈을 떼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걸어오고 있었다. 정숙도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이루는구나. 그녀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오래갈 줄 알았다. 봄비가 며칠 내리고 난 뒤였다. 산 공기에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짙게 섞여 있었다. 연두빛 잎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산길은 보기만 해도 싱그러웠다. 서유는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었다. 야, 너 이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대학 친구 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서유는 모자를 고쳤으며 작게 웃었다. 그러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뒤 그녀 삶은 거의 집과 회사만 반복됐다. 새벽마다 시댁 아침 준비하고 출근하고 퇴근 후 또 집안일. 친구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오늘 하루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혜진은 작은 바구니를 흔들며 말했다. 오늘 제대로 뜯어가자. 요즘 산나물 진짜 좋아. 근데 우리 잘못 듣는 거 아니야? 에이, 나 어릴 때 할머니 따라 엄청 다녔어. 혜진은 자신만만했다. 서윤도 조금 안심했다. 둘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바람이 시원했다.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너 요즘 괜찮아?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애써 웃었다. 뭐 그냥 살지. 그 짧은 대답 속 피곤함을 혜진은 눈치챘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한참 나무를 뜯던 중이었다. 혜진이 잎 하나를 들어보였다. 이거 봐. 완전 싱싱하지? 초록빛 잎은 평범한 산나물처럼 보였다. 서윤도 별 의심 없이 바구니에 담았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산에서 가져온 나물로 무침을 만들었다. 참기름과 마늘 냄새가 퍼졌다. 정숙은 반찬을 보며 말했다. 오, 봄나물 했네. 친구랑 산 다녀왔어요. 준호는 젓가락으로 한 입 먹었다. 맛있는데?
서윤은 괜히 뿌듯해졌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 같았다. 식탁 분위기도 드물게 부드러웠다. 아이도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렇게 평범한 저녁이었다. 아주 평범했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새벽 2시, 갑자기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쿵! 서윤은 놀라 잠에서 깼다. 준호야? 화장실 안에서는 구토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정숙도 급히 방에서 뛰어나왔다. 왜 그래? 준호 얼굴은 창백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다. 속이 이상해. 곧 설사와 구토가 반복됐다. 숨소리까지 거칠어졌다. 서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19 불러.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 준호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빠르게 질문했다. 최근 이상한 음식 드신 거 있습니까?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에 산나물 먹었어요. 의사 얼굴이 굳었다. 혹시 직접 채취하셨습니까? 그 순간 서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시간 뒤 응급실 대기실. 정숙은 계속 손을 떨고 있었다. 준호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독성 반응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말했다. 환자분은 원래간 수치가 좋지 않으셨죠? 정숙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준호는 몇 년 전부터 간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었다. 심각하진 않았지만 특정 독성 성분에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그 상태에서 독초 계열 성분이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순간 정숙 다리가 풀렸다. 치명적이요? 서윤 얼굴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다. 죄송해요. 그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준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실 밖 붉은 불빛이 켜졌고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정숙은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우리 아들 어떡해.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진 얼굴이었다. 평생 강하게만 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중환자실 문 앞에서 그녀는 그저 아들 잃을까 두려운 엄마일 뿐이었다. 서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됐다. 내가 준호를 죽일 뻔했어. 혜진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모두 벌떡 일어났다. 보호자분. 정숙 입술이 떨렸다. 우리 아들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짧게 한숨 쉬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윤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의사는 이어서 말했다. 다만 앞으로 간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특정 음식이나 약물은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 끝에는 서윤이 있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계속 죄송하다고 중얼거리는 며느리.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서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눈앞에서 아들이 죽을 뻔한 순간을 본 공포는 너무 컸다. 결국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런 걸 함부로 가져왔니? 서윤 어깨가 움찔했다. 죄송해요. 먹는 걸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데. 정숙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우리 준호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에 서윤은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에는 가족들 울음소리만 조용히 번졌다. 누구 하나 악인이었던 건 아니었다.
누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늘 사고보다 더 깊게 다친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 식탁 위에는 이전과 다른 침묵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준호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사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병원 창밖엔 늦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가족들 얼굴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준호는 아직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입술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링거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숙은 감사했다. 그녀는 거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죽을 뻔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기 때문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윤 역시 병실을 지켰다. 준호 물수건 갈아주고 약 챙기고 의사 말 메모하면서 거의 잠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숙 마음 한구석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건 이후였다. 사람 마음은 작은 흔들림 하나에도 쉽게 의심을 키운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숙은 잠시 집에 들렀다가 우편함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고지서와 광고 전단 사이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보험회사 로고가 보였다. 정숙은 무심코 봉투를 꺼냈다. 수신인은 준호였다. 원래 같으면 그냥 올려뒀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봉투 아래 적힌 글자 때문이었다. 사망보장 특약 가입 완료 안내. 정숙 눈빛이 흔들렸다. 사망보험?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펼치는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 얼굴이 굳어버렸다. 보험금 수익자 배우자 김서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종이만 바라봤다. 사망보험, 수익자 며느리,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있었던 독초 사고.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관을 넘겼다. 보험 가입 날짜는 사고 한 달 전이었다. 정숙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우연이야? 아니면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병원 복도에서 울던 서윤 얼굴이 아니었다. 산에서 나물 뜯어오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아들을 잃을 뻔했던 공포였다. 정숙은 그대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사람은 두려울수록 더 극단적인 상상을 하게 된다. 특히 자식 문제 앞에서는 더 그랬다. 정숙은 결국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됐다. 정말 몰랐던 걸까? 혹시 일부러?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의심은 점점 커졌다. 다음 날 정숙은 병실로 향했다. 준호는 조금 정신이 돌아온 상태였다. 창백한 얼굴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정숙은 한참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야. 응. 그 나물 말이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윤이가 진짜 몰랐던 거 맞겠지? 준호 표정이 굳었다. 엄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정숙은 급히 말을 덧붙였다. 아니, 그냥 너무 위험했잖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서윤이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근데 정숙은 결국 가방에서 보험 서류를 꺼냈다. 이게 집에 왔더라. 준호는 무심코 서류를 받았다. 하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처음 봤다. 준호 눈빛이 흔들렸다. 사망보험, 수익자 배우자, 가입 시점,
모든 게 묘하게 겹쳐 보였다. 준호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역시 며칠 전 죽을 뻔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보험 서류는 너무 기묘했다. 서윤이가 가입한 거야?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르지 근데 수익자가 말끝을 흐렸다. 준호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때 마침 병실 문이 열렸다. 서윤이었다. 손에는 죽이 들려 있었다. 준호야, 의사 선생님이 아직 자극적인 거 먹지 말래서.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병실 공기가 이상했다. 준호 손엔 보험 서류가 들려 있었다. 서윤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거 뭐야?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보험 뭐야? 서윤 눈이 흔들렸다. 보험? 왜 내 사망보험 드러났어?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윤은 황당하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뭐? 준호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하필 사고 나기 전에 이런 걸 가입해? 나 그거 몰라. 몰라? 준호는 서류를 흔들었다. 수익자가 너잖아. 서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정숙이 끼어들었다. 그럼 누가 했겠니? 서윤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진짜 아니에요. 말이 되니 지금? 준호 눈빛엔 처음 보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게 서윤 가슴을 찢어 놓았다. 준호야, 너까지 왜 이래? 그럼 설명해봐. 나 진짜 몰라. 서윤 눈물이 터졌다. 내가 왜 그런 걸 해? 준호도 감정이 폭발했다. 나 죽을 뻔했어.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다. 정숙은 불안한 얼굴로 아들만 바라봤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준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다. 그 순간 서윤 얼굴에서 힘이 빠졌다.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됐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됐다 정말. 그리고 그대로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병실 안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준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답답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서윤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기 때문이다.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의 표정.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보험 서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보험 서류를 본 그날 이후 정숙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불안과 의심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은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작은 행동 하나도 다르게 보게 된다. 서윤이 조용히 물을 가져다 줘도, 약 시간을 챙겨줘도, 밤새 병실을 지켜도 정숙 눈에는 모두 연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병실 안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서윤은 여전히 묵묵히 준호를 간호했다. 하지만 이제는 웃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시선뿐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서윤이 죽그릇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준호야, 의사 선생님이 조금씩 먹어보래. 하지만 정숙은 죽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그거 어디서 샀니? 집에서 했는데요. 재료는? 네. 뭘 넣었냐고. 순간 병실 공기가 싸늘해졌다. 서윤은 멍하니 정숙을 바라봤다. 정숙은 죽그릇을 빤히 노려보며 말했다. 이젠 먹는 것도 불안해서 그렇다.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준호도 불편한 얼굴이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서윤을 더 무너뜨렸다. 서윤은 결국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다. 안 먹어도 돼. 그리고 그대로 병실 밖으로 나갔다. 닫히는 문 너머로 그녀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애써 외면했다. 내 아들 지켜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다. 퇴원 후에도 상황은 더 심해졌다. 정숙은 사사건건 서윤 트집을 잡았다.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하니? 약 시간도 제대로 못 챙기고 환자 식단 공부는 한 거 맞아? 처음엔 서윤도 참으려 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계속 지키면 결국 금이 간다. 하루는 준호 약 봉투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정숙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 약 왜 거기 놔? 서윤이 놀라 돌아봤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내 멋대로 하지 마. 정숙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사람 죽을 뻔하게 해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순간 서윤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왜? 틀린 말했어?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끼어들지 않았다. 그 모습이 서윤에겐 더 잔인했다. 밤이 되면 정숙은 동네 사람들에게 은근히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요즘 세상 무섭더라니까. 보험 같은 것도 함부로 못 믿어.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사람들 관심이 모이기 시작하자 점점 말이 커졌다. 사고 나기 전에 사망보험 들었다잖아. 어머 세상에. 그것도 수익자가 며느리래. 동네 입소문은 순식간이었다. 며칠 뒤 시장에 장 보러 간 정숙은 일부러 한숨까지 쉬며 말했다. 난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더 자극적이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추측을 좋아했다. 그리고 추측은 곧 이야기로 변했다.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남편 보험금 노린 거면 어떡해. 없는 말이 점점 붙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서윤이 원래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더라 했고 누군가는 젊은 남자랑 카페에서 봤다더라 했다. 전부 거짓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퍼졌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은 명희 귀에도 들어갔다. 명희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처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사돈 쪽에서 안 좋은 얘기 도는 거 아세요? 그 순간 명희 표정이 굳었다. 며칠 뒤 명희는 직접 정숙 집으로 찾아갔다. 문 열리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었다. 정숙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명희는 최대한 차분히 말했다. 사돈,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하지만 정숙은 비웃듯 말했다. 할 말이 뭐가 있다고. 명희 눈빛이 흔들렸다. 왜 없는 말을 만들고 다니세요? 없는 말. 정숙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험금 수익자 이름이 떡하니 있는데 그걸 우리 서윤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가 했는데? 두 사람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서윤은 중간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숙은 쌓였던 감정을 터뜨렸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명희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집안도 별거 없으면서 우리 아들 붙잡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가난한 집에서 올라온 애들이 더 무섭다더니. 그 말에 명희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딸 위해서라면 웬만한 모욕도 견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명희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 조심하세요. 정숙도 물러서지 않았다. 틀린 말했어요? 사돈. 명희 입술이 떨렸다. 우리 딸은 당신 아들 돈 보고 결혼한 적 없습니다. 누가 믿어? 지금 당신이 사람입니까? 결국 언성이 폭발했다.
준호가 급히 말렸다. 엄마 그만해. 너는 빠져. 정숙은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사람 죽이려 한 여자 편들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 눈빛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서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저 한 번도 가족 아닌 적 없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진심으로 가족 되려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명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 딸이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롭게 버텨왔는지를. 밤이 깊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윤은 거실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집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가족이 있는 집이라고 믿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보험 하나, 그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준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왜 내 사망보험 드러났어? 그 말, 그 표정, 의심과 경계가 섞인 얼굴. 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사실 보험은 별 의미 없는 계약이었다. 한 달 전 점심시간, 회사 동료가 말했다. 야, 요즘 젊을 때 보험 들어야 된다? 난 잘 모르겠는데. 기본 보장은 있어야지. 남편 것도 같이 해. 그렇게 설계사를 소개받았고 정신없이 설명 듣다가 그냥 계약한 것이었다. 수익자 역시 대부분 배우자로 자동 설정된다고 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설마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서윤 눈가가 젖었다. 문득 대학 시절 준호 얼굴이 떠올랐다. 추운 겨울날 손 시려울까 주머니 안에서 손 꼭 잡아주던 사람. 편의점 삼각김밥 둘이 나눠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던 사람. 밤새 취업 준비하다 울던 자신 안아주던 사람. 내가 평생 잘할게. 그 말 하나를 믿고 결혼했다. 그래서 더 믿기지 않았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윤은 아직도 준호를 미워할 수 없었다. 원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걱정됐다. 몸은 괜찮은지, 약은 제대로 먹었는지, 밤에 또 아프진 않은지. 그 마음이 스스로도 바보 같았다. 그날 새벽 2시, 갑자기 준호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쿵! 곧이어 정숙 비명이 터졌다. 준호야. 서윤은 본능처럼 뛰어갔다. 준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숨도 거칠었다. 119 불러.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였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간 수치 급격히 악화됐어요. 정숙은 울면서 의사를 붙잡았다. 우리 아들 왜 그래요? 의사 얼굴은 심각했다. 독성 후유증이 예상보다 크게 남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순간 정숙 다리가 풀렸다. 준호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빨간 불이 켜졌다. 긴 복도, 차가운 의자, 그리고 무너진 가족. 정숙은 계속 울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서윤은 멍하니 수술실 문만 바라봤다.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다. 보호자분 모두 벌떡 일어났다. 환자분 혈액형 희귀 혈액이라 현재 병원 보유량이 부족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가족분 중 같은 혈액형 계십니까? 정숙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저는 아니에요. 준호 아버지도 달랐다. 간호사는 급하게 말했다. 시간 없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입을 열었다. 저요. 모두가 돌아봤다. 저 같은 혈액형이에요. 곧바로 검사실로 이동했다. 다행히 적합 판정이 나왔다. 간호사가 물었다. 수혈 가능하십니까?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해주세요. 정숙은 순간 복잡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조금 전까지도 의심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누구보다 먼저 팔을 걷고 있었다. 수혈실, 붉은 피가 천천히 관을 타고 흘렀다. 서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다. 계속 중얼거렸다. 제발 살려줘. 그 마음 하나뿐이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수혈이 끝날 즈음이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서윤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시야가 크게 흔들렸다. 귀에서 삐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환자분, 정숙이 놀라 달려왔다. 서윤아. 응급실 침대 위. 서윤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다. 정숙은 멍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봤다. 수혈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지만 의사 표정은 이상했다. 보통 이 정도 수혈로 이렇게까지 쓰러지진 않습니다. 정숙 눈빛이 흔들렸다. 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기초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빈혈 수치도 심각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요. 정숙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추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정숙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다. 새벽 5시마다 부엌 불 켜지던 모습, 야근하고 돌아와서도 설거지하던 모습, 몸살 나도 밥상 차리던 모습, 그리고 아무도 그 아이 건강은 묻지 않았다는 사실. 정숙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들리는 얕은 숨소리, 창백한 얼굴, 마른 손목.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남편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정숙 눈가가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침대 위 서윤을 바라봤다. 자기 아들 목숨 살리려고 망설임 없이 피를 준 사람. 그런데 자신은 그 며느리를 보험금 때문에 남편 죽이려 한 사람처럼 몰아세우고 있었다. 준호 수술이 끝난 뒤에도 병원 분위기는 무거웠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간 수치는 계속 흔들렸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 반응이 반복됐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상하네요. 정숙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왜 그러세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독초 중독 후유증이라고 보기엔 진행 양상이 맞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정숙 눈빛이 흔들렸다. 네.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병원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며칠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울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예약 자체가 어려운 병원이었다. 특히 준호 상태를 볼 전문의는 이미 은퇴한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말까지 덧붙었다. 정숙은 막막한 얼굴이 됐다. 그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해? 그때 병실 한쪽에 앉아있던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알아볼게요.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수혈 후유증 때문인지 손등엔 멍 자국까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끝 서윤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리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아. 그 순간 서윤 눈가가 붉어졌다. 아빠. 짧은 침묵. 부탁이 있어.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서윤은 오래 걸렸다. 그녀는 원래 친정에 손 벌리는 걸 싫어했다. 결혼 후에도 최대한 혼자 버티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준호를 살리고 싶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 뒤 준호는 서울중앙의료원 VIP 병동으로 이송됐다. 최고급 장비와 조용한 병실, 복도에는 정장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숙은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곳에. 그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다. 백발이 섞인 노년의 의사가 들어왔다. 차분하지만 묵직한 분위기. 뒤따르는 의료진들 태도만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낮고 단정한 목소리. 의사는 천천히 준호 차트를 넘겼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 안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다. 한참 뒤 의사가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독초 중독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정숙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사는 조용히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순간 모두 표정이 굳었다. 환자분 상태는 단순 독성 반응이 아닙니다. 준호도 놀란 얼굴로 의사를 바라봤다. 그럼 뭔데요? 의사는 검사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희귀 유전성 악성간 질환입니다. 정숙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유유전이요? 오랫동안 잠복하다 특정 자극을 계기로 급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의사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산나물 사건은 단지 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뿐입니다. 근본 원인은 원래 몸 안에 있던 병입니다. 그 순간 정숙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멍하니 의사 입만 바라봤다. 그럼 서윤이가 원인이 아니었다고? 숨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폭발처럼 떠올랐다. 사람 죽이려 한 거 아니냐고 몰아세운 말. 보험금 노린 거 아니냐고 의심한 말. 친정 무시하고 모욕한 말.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칼처럼 돌아왔다. 정숙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며느리는? 하지만 목소리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오히려 환자분 목숨 살린 건 아내분입니다. 정숙 눈동자가 흔들렸다. 수혈 없었으면 위험했어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준호 얼굴도 굳어 있었다. 그 역시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때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 저는 원래 진료 안 봅니다. 정숙이 멍한 얼굴로 바라봤다. 네,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의사는 서윤 쪽을 잠시 바라봤다. 사돈댁 부탁이 아니었으면 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정숙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돈댁.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집안.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 목숨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따님이 계속 부탁하시더군요. 정숙 시선이 천천히 서윤에게 향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해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다. 그런데도 준호 걱정밖에 하지 않는 눈이었다. 정숙은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이제야 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그 아이 마음을 짓밟았는지. 병실밖 복도. 정숙은 혼자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두려워졌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멀리서 서윤이 약 봉투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 축 처진 어깨. 하지만 여전히 준호 약 시간을 챙기고 있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문득 예전 생각이 떠올랐다. 새벽 5시, 아무 말 없이 국 끓이던 며느리, 몸살 나도 밥상 차리던 며느리, 끝까지 가족이 되고 싶어 하던 며느리, 그리고 자신은 그 아이를 괴물처럼 몰아세웠다. 정숙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주 늦게, 정말 너무 늦게, 그녀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 준호 수술 날짜가 잡힌 건 일주일 뒤였다. 세계적인 권위자인 강태욱 박사는 여러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다. 지금 상태면 더 늦추면 위험합니다. 병실 안 공기가 긴장으로 굳었다. 정숙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수술 가능하겠죠? 강 박사는 차트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쉽진 않습니다. 짧은 침묵.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 말은 희망이자 동시에 경고였다. 수술은 무려 10시간 이상 예상됐다. 간 일부를 절제하고 병변 조직을 제거하는 고난도 수술이었다. 준호 얼굴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을 거야.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한동안 제대로 눈도 못 마주쳤던 사람이었다. 보험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엔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서윤 얼굴엔 원망보다 걱정이 더 많았다. 그게 준호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서윤 눈빛이 흔들렸다. 갑자기 왜 그래? 준호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의심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울던 얼굴.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이 침묵했던 순간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하지만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수술 끝나고 얘기하자. 그 미소는 너무 지쳐 보였다. 수술 당일 병원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다. 정숙은 불안한 얼굴로 계속 기도만 했다. 준호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시선 끝엔 서윤이 있었다. 창백한 얼굴, 수척해진 몸,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을 걱정하는 눈빛. 준호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다녀올게.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다릴게. 수술실 문이 닫혔다. 빨간 불이 켜졌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다. 3시간, 5시간, 8시간. 정숙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서윤 역시 한쪽 구석에 앉아 계속 손톱만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10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다. 강 박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다. 모두 벌떡 일어났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순간 정숙은 그대로 무너져 울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윤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윤 시야가 크게 흔들렸다. 귀에서 웅소리가 울렸다. 몸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서윤아. 정숙이 놀라 소리쳤다.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다. 응급실 검사실. 강 박사는 차트를 확인하던 중 얼굴이 굳었다.
이걸 왜 이제 알았습니까? 정숙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강 박사는 천천히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네. 이분 원래 수혈 자체가 위험한 몸이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숙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무슨 희귀 혈액 질환입니다. 강 박사는 차트를 내려놓았다. 과도한 수혈이나 출혈이 생기면 쇼크 위험이 큽니다. 정숙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전에 준호 수혈할 때 목숨 걸고 하신 겁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정숙은 멍하니 침대 위 서윤을 바라봤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며느리. 그 작은 몸으로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피를 내줬다. 자기 목숨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정숙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윤이가 알고 있었어요? 강 박사는 짧게 대답했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정숙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무너져 내렸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 수혈하면 위험하다는 걸. 그런데도 망설이지 않았다. 왜? 답은 너무 간단했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준호는 마취에서 천천히 깨어났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건 울고 있는 어머니 얼굴이었다. 엄마 왜 그래? 정숙은 차마 바로 말하지 못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이가 너 살리려고. 준호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대학교 축제 끝나고 새벽 버스 기다리던 날. 돈 없어서 라면 하나 나눠 먹던 시절. 취업 실패하고 술 취해 울던 자신 옆을 끝까지 지켜주던 여자. 겨울날 편의점 앞에서 손 호호 불어주던 여자. 준호야, 우리 나중에 힘들어도 같이 버티자. 그 말하며 웃던 얼굴. 그리고 결혼 후에도 매일 새벽 밥 차리던 여자. 몸살 나도 일어나던 여자. 끝까지 가족 되려고 애쓰던 여자. 그런 사람을 자신은 보험 하나 때문에 의심했다. 죽이려 했냐고 몰아세웠다. 준호 눈가가 붉어졌다. 숨 쉬는 것조차 괴로웠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이는. 정숙은 눈물을 훔쳤다. 아직 못 깨어났다. 그 순간 준호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침대 위에서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의심했던 여자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준호는 수술 후 회복실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다. 몸은 살아났는데 가슴은 계속 무너져 내렸다. 창밖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서윤 얼굴만 떠올랐다. 보험 서류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던 눈.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울먹이던 목소리. 그리고 자기 목숨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수혈하던 모습.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목이 메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평생 지켜주겠다 해놓고, 결국 가장 힘든 순간에 아내를 믿지 못했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비참했다. 그는 병실병만 멍하니 바라봤다. 대학 시절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지하철 막차 끊겨서 둘이 손잡고 1시간 넘게 걸어가던 밤. 돈 없어서 생일 선물 대신 직접 편지 써주던 서윤. 취업 떨어졌다고 술 취해 울던 자신 없고 집 데려가던 서윤. 그때 그녀는 늘 말했다. 괜찮아. 난 내 편이야.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녀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준호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사과를 들어줄 서윤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정숙은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조금 전 담당 의사에게서 받은 자료였다. 원래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정숙이 계속 붙잡고 물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절박한 얼굴에 의사는 결국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들려준 말은 정숙 다리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며느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간암 초기 소견이 보입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정숙은 의사를 멍하니 바라봤다. 암이라고요? 아직 초기지만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숨이 막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문제는 혈액 질환까지 겹쳐 있다는 겁니다. 수혈 자체가 생명에 위험한 몸인데 무리하게 헌혈을 하셨어요. 정숙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환자분은 원래도 수술 가능 여부를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정숙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 아이는 자기 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간암, 희귀 혈액질환. 그런 몸으로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피를 내줬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아이를 의심하고 모욕했다. 사람 죽이려 했냐고 몰아세웠다. 정숙 입에서 결국 흐느낌이 터졌다. 아이고, 내가 천벌 받을 짓을 했네. 그날 오후 정숙은 혼자 명희 집 앞으로 갔다. 몇 번이고 초인종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한참 뒤 문이 열렸다. 명희는 정숙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세요? 예전과 달리 차가운 목소리였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집안은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정숙은 그런 소박한 집안을 속으로 무시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오히려 숨이 막혔다. 정숙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명희 눈빛이 흔들렸다. 정숙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병원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수혈 위험, 희귀 혈액질환, 간암 초기 진단. 말할수록 정숙 얼굴은 점점 무너졌다. 그런 몸으로 우리 아들 살리겠다고.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명희도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아셨나요? 정숙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윤이는 원래 남 걱정부터 하는 애예요. 명희 목소리가 떨렸다. 자기 아픈 것도 숨기고 살던 애예요. 정숙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제가 그 애를 너무 괴롭혔어요. 사람도 아닌 짓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명희가 놀라 일어섰다. 사돈,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그녀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 딸한테 제가 너무 몹쓸 짓 했어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애는 진심으로 우리 가족 되려고 했는데 명희 눈에서도 결국 눈물이 흘렀다. 정숙은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 몸으로도 끝까지 준호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명희는 차마 아무 말도 못했다. 평생 딸이 참는 걸 지켜보며 살아왔다. 억울해도 웃고 힘들어도 버티고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던 아이. 그런 딸을 이제야 알아본다는 사실이 너무 늦고 아팠다. 한참 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정숙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서윤이.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겨우 웃었다.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그 집을. 서윤은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몸에는 힘이 없었다. 숨 쉬는 것조차 무거웠다. 며칠 전 수혈 이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간 수치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식 준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 역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간이식. 그 단어 하나가 너무 무거웠다. 누군가는 자신의 몸 일부를 내어줘야 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병실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적합 판정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았다. 모두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다. 정숙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바라봤다. 자신이 서윤에게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사실. 정숙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마다 부엌에 서 있던 며느리. 혼자 울던 며느리. 자신에게 모욕당하면서도 끝까지 웃으려 하던 며느리. 그리고 자기 목숨 걸고 준호를 살린 며느리. 정숙은 결국 조용히 말했다. 할게요. 명희 눈빛이 흔들렸다. 사돈. 내가 해야죠. 정숙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애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정숙은 병원 복도 끝에서 서윤을 불렀다. 서윤은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다. 정숙은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서윤아. 네. 준호한테는 말하지 말자. 서윤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네. 정숙은 애써 웃으려 했다. 괜히 알면 또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잖니. 그 말에 서윤 눈빛이 어두워졌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보험 사건 이후 남겨진 상처를, 준호가 자신을 의심했던 기억을.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다 망쳤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다. 내가 너 너무 괴롭혔다. 서윤 입술이 떨렸다. 정숙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다. 되돌릴 수가 없네. 그 말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처도 없던 일이 되지 않았다. 정숙은 흐느끼듯 말했다.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엄마 노릇하고 싶다. 서윤은 결국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다. 수술 당일 새벽.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차가운 공기, 희미한 소독약 냄새. 정숙과 서윤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둘 다 환자복 차림이었다. 천장 조명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정숙은 옆 침대를 천천히 바라봤다. 서윤 얼굴은 너무 야위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또 무너졌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문득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얌전히 웃던 대학생 여자아이.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그 아이를 왜 그렇게 몰아세웠을까?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던 마음을 짓밟았을까? 정숙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옆 침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서윤도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정숙은 힘겹게 웃었다. 미안하다. 서윤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말 하나로 모든 상처가 사라지진 않는다는 걸. 그래도 진심은 전해진다는 걸.
잠시 후 침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긴 복도,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로 하나씩 지나갔다. 정숙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마취약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윤 얼굴을 봤다. 눈물 맺힌 눈, 불안한 표정,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입술. 어머님, 그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정숙은 희미하게 웃으려 했다. 이번엔 꼭 살려야지.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다. 천장이 보였다. 기계음이 작게 들렸다. 몸은 무겁고 배 쪽은 타는 듯 아팠다. 어머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곁에는 명희와 준호가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 사람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다. 준호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명희는 울고 있었다. 순간 서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래?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병실안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서윤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숨이 가빠졌다. 어머님은?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명희는 결국 얼굴을 돌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설마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어머님 어디 계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긴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서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대답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깊은 상처도 계절처럼 흘러갔다. 수술 후 2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서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거실 바닥에서는 어린 여자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엄마, 이것 봐. 해맑은 목소리. 서윤은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예쁘네 우리 할인이. 늦게 찾아온 아이였다. 의사들조차 기적이라고 했던 아이. 수술 후 건강 회복도 쉽지 않았던 서윤에게 임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기적처럼 찾아왔다. 준호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한참을 울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고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고맙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서윤은 알고 있었다. 아마 자신에게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숙. 끝내 돌아오지 못한 어머니를 향한 말이기도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서윤 몸은 살아났다. 하지만 정숙은 수술 후 급성 합병증을 이기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의식은 희미했다. 그리고 끝내 며느리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완전히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아내를 믿었더라면, 조금만 더 어머니 마음을 들여다봤더라면 이런 끝은 아니었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준호는 아직도 산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정숙이 잠든 곳은 작은 산자락이었다. 생전에 그녀가 좋아하던 조용한 곳. 그리고 서윤은 가끔 혼자 그곳을 찾아갔다. 명절에도, 기일에도,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수요일 오후에도.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친구 만나고 올게. 회사 일 좀 있어. 작은 거짓말을 남기고 차를 몰았다. 그날도 그랬다. 산길엔 연두빛 잎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작은 돌계단 끝에는 정숙 사진이 놓인 봉안당이 있었다. 서윤은 익숙하게 자리에 앉았다. 손에는 작은 보온통이 들려 있었다. 뚜껑을 열자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리고 작은 반찬통들, 시금치 무침, 콩나물, 고등어구이. 한때 3년 동안 매일 새벽 차리던 바로 그 밥상이었다. 서유는 조용히 음식을 꺼내 놓았다. 어머님, 바람이 천천히 지나갔다. 서유는 사진 속 정숙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예전엔 무섭기만 했던 얼굴, 눈치 봐야 했던 얼굴,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게 만들던 얼굴. 그런데 지금은 그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 마음은 참 복잡했다. 미웠던 기억보다 마지막 눈빛이 더 오래 남았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떨리던 손. 이번엔 꼭 살려야지. 말없이 전해지던 진심. 그걸 알기에 더 아팠다. 서윤 눈가가 천천히 젖었다. 조금만.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만 빨리 서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산바람만 조용히 흔들렸다.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조금만 더 이해하려 했으면. 서유는 끝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사실 모두 외로웠던 사람들이었다. 정숙은 사랑받고 싶었고,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도망쳤고, 서유는 가족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마음을 숨긴 채 버티기만 했다. 그래서 오해는 점점 커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다. 서유는 흐느끼듯 웃었다. 어머님, 손녀 진짜 예뻐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 엄청 먹성도 좋고요. 잠시 침묵. 어머님 닮아서 고집도 세요. 그 말을 하다 결국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졌다. 사진 속 정숙은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따뜻해 보였다. 서유는 한참 뒤 조심스럽게 반찬통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앞에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밀어놓았다. 아침 드시고 계세요.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다시 흘렀다. 새벽 5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던 시간. 사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햇살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다. 서유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 생에는. 눈물이 맺힌 채 웃었다. 진짜 가족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